중조실록 30억 원, 중종 14년 3월 21일, 갑인 두 번째 기사 1519년, 명정덕 14년. 이제 명하여 각사의 제조 가운데 나이 많고 병든 사람을 초계하게 하였다. 중조실록 30억 원, 중종 14년 3월 21일, 갑오 세 번째 기사. 직제학 김구에게 명하여 정자의 사잠을 병풍에 써서 드리게 하였다. 사잠은 시잠, 청잠, 언잠, 동잠을 말한다. 중종실록 30억 원, 중종 14년 3월 21일, 갑인 네 번째 기사 석강에 나가다. 중종실록 30억 원, 중종 14년 3월 20일, 을묘 첫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생원 진사의 유가는 이미 흉년 때문에 허락하지 않았으며 신급제 유가도 행하지 말도록 하였으나 다시 생각해보건대 식년시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천거 별시도 있는데 국가가 현재를 뽑아 얻는 것이 어찌 우연이겠는가. 조종조 때에는 흉년이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유가하지 않은 적이 드물었다. 이것이 비록 유익하기는 하나 여항의 사람들이 구경하는 바이므로 이를 인하여 인심을 흥기시키려는 것이 조정의 본뜻이다. 천거로 급제한 자의 경우는 더더욱 유가하게 해야 할 것이므로 이제 식년시 급제자들에게 대하여도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으니 이 뜻으로 삼공에게 물으라 하매 삼공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근래 해마다 흉년이 들고 재변이 겹치므로 백성이 매우 곤패하였으니 유가하기는 미안합니다. 경사를 축하하는 자례를 베푸는 것은 비록 영이 없다 하더라도 어버이가 있는 자는 스스로 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하니 그리하라 전교하였다. 중요실록 30억 원, 중종 14년 3월 22일, 을묘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연하지 않다. 중종실록 30억 원, 중종 14년 3월 20일, 을묘 세 번째 기사. 홍문관 직제하 김구 등이 아뢰기를 본국에서 추청한 것은 종계, 사왕 두 일에 대한 것이었는데 이제 칙서를 보건대 종계 한 가지 일만 거론하였고 사황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사안하는 데 있어 종계 한 가지 일에 대해서만 사안한다면 사황을 시해하는 일은 도리어 사실이 되고 말 것이며 범사로 사안하자니 사왕에 대한 일이 칙서에 없습니다. 속히 널리 의논하여 처리하셨사니 전교하기를 아랫바가 지당하다. 나도 처음에 의논하고자 하였으나 칙서의 등사본만을 의거하여 먼저 의논할 수 없으므로 우선 정지한 것이다. 또 종계 한 가지 일에 대해서는 우선 이미 개정하라는 준호를 받았으나 사안하지 않을 수 없어 사왕의 일에 대하여는 준호받지 못하였다는 것을 표문에 언급하는 것이었다 한가. 내 뜻은 준호받은 한 가지 일에 대해서만 사안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여겨진다 하고 이어 정원에 전교하기를 홍문관이 아랜 뜻으로 정부 예조 육경을 불러 골정에 모이게 하여 대명 회전에 실려있는 사왕에 대한 일이 더욱 중대한데 이제 도리어 준호를 얻지 못하였으니 다시 주청사를 보내는 것이 가하지 않겠는가에 대하여 의논하라 하였다. 중조실록 30억 원, 중종 14년 3월 20일, 을묘 네 번째 기사. 이조판서 신상 등이 아뢰기를 신등이 고사를 상고하니 정활 이유인이 당상으로서 각각 시의 정에 제배되었는데 그 뒤 곧 혁판 뜻은 상고하여 보아도 전거가 없습니다. 단 옛 관안을 보니 통정으로서 정의된 자가 많았는데 전에 듣건대 예전의 통정은 당상이 되기도 하고 당하가 되기도 하였으므로 이미 대사간 참예직을 거쳤으며 다시 낮추어 각사의 정에 제배하지 않았다 하니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리까 하니 전교하기를 대신의 의논도 당상관을 정에 제배하는 것은 불가하다 하였는데 고사도 또 이러하니 전의 의논은 쓰지 말라 하였다. 중종실록 30억 원, 중종 14년 3월 22일, 을묘 다섯 번째 기사. 김세필을 장례원 판결사를 겸하게 하고 유돈을 사헌부 장령으로 양평손을 지평으로 삼았다. 중종실록 30억 원, 중종 14년 3월 24일 장사 첫 번째 기사. 경상도 관찰사 한세환이 장계하기를
진주에 있는 진천군 강혼이 안종을 앓고 있는데 의원 김순몽에게 치료받고 싶어하며 또 약재를 바랍니다 하니 정원에 전교하기를 순몽을 보내야 하겠으나 단 이 사람은 종기를 잘 치료하므로 구급을 요하는 일이 있게 되면 순몽이 아니면 안 되니 내외의 의사 중에서 종기 치료에 정통한 자를 속히 보내도록 하고 구하는 약도 아울러 조제하여 보내라 하였다. 중조실로 35권 중종 14년 3월 24일의 장사 두 번째 기사. 정원에 정교하기를 오늘 의논할 일은 심히 중대하니 시사하는 날은 아니나 대신과 의논하고자 한다 하며 정원이 아뢰기를 그 일을 중히 여기시어 친히 의논하고자 하시는 상의 본부가 지당합니다. 그러나 재개하는 날에 군신을 대하는 것은 옛날에는 그런 일이 없었으니 우선 의득한 뒷뜻을 보고서 부당한 점이 있으면 친히 의논하는 것이 사체에 온당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내가 그 일이 중한 줄 몰라서 물은 것은 아니다 하였다. 중조실록 35권 중종 14년 3월 24일의 장사 세 번째 기사. 영의정 정광필 좌의정 신용계 우의정 안당 예조판서 이계명 좌참찬 이장곤 호조판서 고형산 형조판서 김극필 우참찬 김한국 예조판서 신상 예조참판 권벌 참의 박호 등이 빈청에 모여 주청사를 다시 보내는 일 및 관리를 임명할 때의 선제, 문화, 봉상, 재령 등의 고을을 업을 이배하는 일, 평안 병사가 가족을 데리고 가는 일, 영흥 판관을 혁파하는 일, 마전 적성을 합병하는 일에 대한 편부를 의논하였다. 광필 등에게 정교하기를 내 뜻은 사왕에 대한 일은 비록 준호를 받지 못하였으나 종계에 대한 일은 이미 직지를 가 있으니 이제 준허를 받는 일에 대하여 사언할 것이고 반드시 사왕에 대한 일이 개정되기를 기다린 뒤에 아울러 사례할 것은 없겠다. 먼저 종계의 일에 대하여 사언하고 곧 주구청사를 보내어 조정에 말하기를 종계일은 이미 준호를 받았으나 사왕을 시해하였다는 일은 아직도 예대로 고치지 않았으니 기필코 준호를 받아야겠다는 것이 어떠한가. 사언표의 내용도 익히 의논하여야 한다. 이는 중대한 일이니 부경하는 사신이 비록 번거로울 듯하나 사은사에게 주청을 겸하게 할 수는 없다 하며 광필 등이 아뢰기라. 칙서에 실려있는 것을 본 사람들은 모두 미진하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당초 예부에 들어가 주청할 때 사왕의 일도 아울러 드렸었는데도 칙서에는 없었습니다. 이제 다시 주청하여 억울함을 씻으려 하는 것은 지극한 효성이기는 하나 조종께서 혁대하는 점에 미진한 일이 없지 않은데 억지로 밝히려 하면 말이 궁하고 논리가 정연하지 못하게 됩니다. 처음 주청서를 보낼 때 미처 의논에 참여하지 못했던 사람은 또 주청하지 않을 수 없다고도 하였는데 지금에 와서는 입을 모아 다시 주청해서는 안 된다 합니다. 그러니 표사는 종계, 변무 등의 일로만 범연히 사언하는 것이 가하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라. 예부가 복주할 적에 비록 두 가지 일을 아울러 말하였으나 황제는 한 가지 일만 준허하였으니 범연히 사언할 수 없다. 처음에 주청하지 않았다면 모르거니와 이미 두 가지 일을 거론하였는데 한 가지 일만 준호를 얻었으니 이제 다시 주청하지 않고 그대로 아울러 사언하는 것은 성심으로 하는 것이 아닌 것 같다. 나는 사신을 보내 다시 주청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하며 광필 등이 아뢰기를 칙스를 지으면서 사왕에 대한 일을 언급하지 않은 것은 반드시 그에 대한 뜻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다시 주청한다 하여도 반드시 왜곡의 말을 조차 다시 직지를 내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 조정의 이 일이 어찌 다 서언할 수 있겠습니까? 가령 거절하고 준하지 않는다면 또 무슨 말을 하시겠습니까? 표사에 대하여는 비록 서언할 뜻이 없으시더라도 이미 예부의 복본이 있으니 미사로 사언해야 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조정에 의논한 바가 어찌 우연한 것이겠는가. 나도 감히 스스로 결단하지 못하겠으나 이 일은 매우 중대하다.
만약 마땅함을 얻지 못하면 일세의 의논이 있을 뿐만 아니라 후세의 기록을 받게 될 것이다. 조정의 대신의 뜻은 다시 주청하였다가 준호를 얻지 못하면 뒷일이 곤란하다 하지만 중조에서 너의 선조가 사왕을 시하였다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정성을 다하여 개정하여 주기를 청한다면 황제가 어찌 너희 선조가 참으로 사왕을 시하였다 하겠는가? 조종께서 정한 조장이니 개정하기 어렵다 하는데 불과할 것이다. 하매 광필 등이 아뢰기를 이제 만약 다시 청하였다가 우사로 답한다면 모르거니와 만일 불미스러운 말이 있게 된다면 이는 스스로 조종의 일을 폭로하는 것이니 매우 불가합니다. 형령할 때에 미진한 일이 있는데도 억지로 변명하여 주청하는 것은 삼국을 섬기는 도리에서 또한 불경이 됩니다. 태종조 때에도 마땅히 두 가지 일을 아울러 주청했을 것이로되 종계에 대한 일만 주청한 것은 반드시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표 사이에 종계 등의 일을 개정하게 한 데 대하여 범칭하여 사언하는 것이었다 합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조종조에서 발명하지 않은 뜻에 대하여는 내가 미처 모르겠거니와 대신들은 이미 나의 뜻을 알았고 나도 대신의 뜻을 알았다. 하매 광필 등이 의논드리기를 영흥부에는 옥성이 번거롭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그 고을 백성이 혁파하자고 청하는 데 따라 혁파하는 것은 사체에 합당하지 못하니 거행하지 마소서. 만약 혁파하여 하겠으면 감사에게 반드시 아랠 것입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선전은 조종조에서 하지 않던 것이니 행하는 것이 무익합니다. 하고 광필 용계 장군 안구 신상은 의논드리기를 평안병사가 가족을 데리고 부임하는 일에 관하여는 법전에 실려 있으며 행하여 온 지도 이미 오래니 가벼이 고칠 수 없습니다. 단 영노비가 적지 않은데 부노비를 부리는 것은 과연 미편합니다. 이 뒤로 영변, 본영 및 창주, 행령에 분방할 때 아속, 우후, 평사, 군관, 심약, 영리, 육방 등 모든 대행인에 대한 지공은 영노비를 번을 나누어 부리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봉산, 재령, 문화, 세업에 여질이 마구 퍼져 업인만 요사할 뿐만 아니라 수령이 많이 사망하는지라 구제할 대책을 세우지 않을 수 없으니 본도 관찰사가 아랜 바에 따라 봉사는 속초 두 등으로 재령은 한정리로 문화는 간지천 등지로 풍년들기를 기다려 업을 옮기는 것이었다 합니까? 또 이제 경기 관찰사의 계본을 보건대 마전, 적성 두 업을 합병하여 이배하면 소복될 수 있을 것 같기는 하나 단 연역에 관한 일이 중대하니 가볍게 의논할 것이 아닙니다. 적성은 지역이 넓고도 비옥하므로 영역을 늦추어 주며 소복되기를 기대할 수 있겠으나 마전은 잔배가 매우 극심하여 그의 지탱할 수 없으니 우선 화진리의 50여 호가 사는 지역과 민호를 할급하여 백성의 힘을 펴게 하는 것이 온당합니다. 단 옮겨 예속시킨 백성이 소읍의 역사를 꺼려 몰래 다른 지경으로 옮겨가는 자가 혹 있을까 염려되니 관찰사로 하여금 엄하게 검단하게 하는 한편 존휼하여 편안히 업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모두 따랐다. 광필등이 또 아뢰기를 지금 사은표는 비록 지을 만한 사람이 있기는 하나 최숙생은 젊어서부터 이 일을 정통하였으니 숙생으로 하여금 짓게 하소서. 그런데 직이 없는 자를 패소할 수는 없으니 사관을 보내어 오늘 의논한 바의 뜻을 효유하고 짓게 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니 그리하라 전개하였다. 증조실록 35권 중종 14년 3월 24일 장사 네 번째 기사 경상도 영해부 사람이 세 쌍둥이를 분만하다. 증조실록 35권 중종 14년 3월 25일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지사 김안국이 글에 임하여 아뢰기를 구양수가 비록 대간의 말일지라도 반드시 시비를 힐문하여야 한다 하였는데 이는 대간의 말을 꺼려 고의로 변힐하는 것을 이름이 아니고 자신의 뜻에 온당하지 못한 점이 있으면 서로 함께 변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고 장령 김식은 아뢰기를 이는 함께 상확하자는 것뿐이지 대간을 공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때 이를 말하는 사람이 혹 착오가 있다 하여 출적한다면 그 패단이 어찌 끝이 있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대신은 진실로 대간과 서로 시비를 변절하여야 한다. 단 구양수는 군자인데 후세의 사람이 혹 이를 구실 삼아 수도 이런 말을 하였다 하여 본받게 한다면 이는 매우 불가하다 하며 시기 아래기를 지난번 우증을 주문한 것이 소탈하였으므로 골정에서 주문하기를 청한 것입니다. 우증의 일은 바로 요망한 말로 백성을 미혹시키는 것이니 저희가 사형에 합당한데도 대신은 대간 등이 골정에서 출국하고자 청한 것이 그러다고 허물하였습니다. 하고 대사관 윤은 변론하기를 대신이 대간을 진퇴시키는 조짐이 있는데 유패가 반드시 클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그래 임하여 이르기를 변비에서 공을 세운 자를 포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예전에 변비의 공을 좋아하여서는 안 된다 한 것은 사단을 일으킬까 염려해서이다 하며 안국이 아뢰기를 왕자가 오랑캐를 접대함에 있어 오는 자를 막지 않을 따름입니다. 예로부터 태평하여 나라가 부유해지면 모두 기공을 세우려 하므로 이에 일 만들기 좋아하는 무리가 떼지어 일어나 호응하는 것입니다. 송신종 때에 까닭없이 격동시켜 변방의 근심을 자아내더니 마침내는 요 금의 환란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이는 임금이 반드시 마땅히 신중을 기해야 할 점입니다. 하고 영사 신용계는 아래기를 만약 공을 좋아하여 일부러 사단을 일으키는 자는 상질 수 없을 뿐 아니라 또한 주의를 주어야 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공을 좋아하는 마음을 보이지 않으면 변장이 절로 공을 노리지 않을 것이다. 하고 또 이르기를 이제 어제 대신들의 의논이 혁대하는 즈음에 미진한 일이 있었는데 다시 주청했다가 준호를 받지 못하면 더욱 곤란하다 하였는데 나의 뜻은 혁명하는 즈음에 혹 미진한 일이 있었다고는 하나 이 일은 의심할 나위가 없으니 다시 주청하여 준호를 받지 못하더라도 신자된 도리에 당연히 이렇게 해야 한다 하며 안국이 아뢰기를 전하께서 선조를 위하여 억울함을 씻고자 하는 마음을 억누를 수 없어 이런 분부가 계신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등의 마음도 전하와 어찌 조금인들 다르겠습니까? 만약 혁대하는 점에 의심스러운 일이 없지 않다면 억지로 천조에 변명하는 일은 아마도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또 분명히 알 수 없는 일을 가지고 경솔히 추청한다면 끝내는 어떻게 귀결될런지도 모르는 일인 것입니다. 한이상이 이르기를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처음에는 의심 없다고 여겨 주청하였다. 하며 시기 아뢰기를 다시 주청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단 주청사가 수명한 것을 허리멍텅하게 한 채로 한마디도 신청함이 없이 돌아왔는데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과연 어째서 다시 주청하지 않았는지 모르겠다 하며 용계가 아뢰기를 예부의 복본에는 사왕의 일이 아울러 언급되었으며 성진은 반드시 그를 그리하라 하였는데 칙사에만 언급되지 않은 것은 반드시 말하기 곤란하여 그랬을 것입니다. 이제 다시 주청하였다. 만일 종계에 대한 일은 과연 사실이거니와 사왕에 대한 일은 알기 어려우니 어찌 경솔히 준호할 수 있겠는가 한다면 이는 도리어 사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비록 다시 주청하더라도 반드시 준호하지 않을 것이나 이미 주청하였으니 다시 보내야 한다 하며 안국이 아뢰기를 태종 조에도 종계에 대한 일만 주청한 것은 반드시 뜻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때에도 대명회전에 사왕에 대한 설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는가 하며 안국이 이르기를 그때는 황명 조훈의 설을 보고 주청하였습니다. 황명의 조후에 진실로 이에 대한 설이 있었습니다. 하고 용계는 아뢰기를 신의 신창은 배위당하였으니 그만이지만 공량의 일에 대해서는 의심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또 주문에서 우장이 거짓이라는 것을 모르니 표사에는 대범하게 억울함이 풀렸다는 뜻으로 사은하소서 하였다. 중조실록 30억 중종 14년 3월 25일 무호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전하 이를 아뢰었으나 연하지 않다. 중조실록 30억 중종 14년 3월 26일 개미 첫 번째 기사 사강에 나아가다. 중종실록 30억 중종 14년 3월 26일 개미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전하 이를 아뢰고 헌부가 또 아뢰기를
제주의 새읍에서 온 유민 100여인이 본부에 장정하여 전마사를 보내지 말기를 바란다 하니 보내지 마소서 하였으나 모두 윤하지 않았다. 중조실로 30억 원 중종 14년 3월 27일 경신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상이 이르기를 큰 군업의 교수 훈도는 문신을 택차하여 보내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조원은 모두 좋다고 하였다. 동지사 김정이 아뢰기를 외방에는 수업할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시골 구석이라도 어찌 생운 진사로서 교수나 훈도가 될 만한 자가 없겠습니까? 가려서 쓰는 것이 가하며 그중 성효가 있는 자는 특별히 발탁 기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특징관 신상은 아래기라 어전 찰방 이겸은 용심이 정직하니 교회의 책임을 맡겠만 한데 계만도 멀지 않았으니 곧 채직시켜 성균관의 사유의 벼슬에 임명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영사 안당은 아래기를 겸의 사람됨이 이제나 학술을 모두 감당할 만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비록 겸한되지 않았더라도 바로 채직하였으라 하며 정이 아뢰기를 사표에 합당한 자는 김식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비록 등과하지는 않았지만 만약 한관이 되어 집에 있게 된다면 선비들이 모두 수업하기를 즐겁게 여길 것입니다. 하고 영사 안당은 아뢰기를 김식은 청거 별시에 합격하였으니 마땅히 사표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비록 사표의 벼슬을 얻지 못하고 있으나 당시에 미더움을 받은 사람으론 식에 견줄 만한 이가 없습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별시에 합격되었다면 곧 사유의 책임을 맡기는 것이 가하다 하며 정의하려기를 외방의 여러 고우려는 유관을 관문에 모아놓고 사객을 영송하게 하는 이는 매우 불가합니다. 이것이 어찌 선비를 대우하는 도리이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지영하지 말게 하는 것은 이미 법령이 있으니 감사의 행차라 할지라도 영송하게 해서는 안 된다 하며 당이 아뢰기를 감사가 알성이나 강서나 제수를 할 적에는 영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였다. 지평, 양팽손, 정은, 유형이 전하이를 논하니 상이 이르기를 새읍에 기근이 심하니 전마사가 가는 것이 과연 배단이 있겠다. 우선 보내지 말도록 하라. 여악은 내연에 쓰지 않아도 된다면 혁파할 수 있지만 만일 불갑을 써야 한다면 대용할 것이 곤란하다 하였다. 정이 아뢰기를 종계에 대한 일은 이미 분명하거니와 사왕을 시해한 일은 불분명하므로 우리나라에서 이미 주청하였으되 중지되었으니 조정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여긴 것이겠습니까? 신하된 마음이 스스로 편안할 수 없습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주청사에 대한 일은 다시 대신들과 의논하라 하며 정이 아뢰기를 주청사 남건 등이 잘못입니다. 종계에 대한 일은 발명하였으나 사왕을 시해한 일이 더욱 큰데도 이를 발명하지 못하였습니다. 신하가 명을 받들고 사신으로 나갔으면 3, 4년간을 체류하더라도 마땅히 힘을 다하여 준호를 얻어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 이는 불가합니다. 하고 당은 아뢰기를 신하의 뜻에는 다시 주청사를 보내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됩니다. 혁명하는 점에 밝히기 어려운 일이 있는데도 번거롭게 자주 주청한다면 반드시 명나라에서 조훈을 경솔히 고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한림원도 칙서를 지을 때에 분명하게 말하지 않았는데 이제 중조에서 만약 종계에 대하여는 분명하기 때문에 개정하도록 전하였거니와 이런 의심이 없을 수 없으니 개정할 수 없다 한다면 마침내는 조차하게 곤란할까 염려스럽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혁명하는 점에 의심스러운 일이 없었으므로 주청하려 한 것이요 삼국의 허계 여부를 비록 알 수 없으나 우리 쪽에서 미리 어렵다고 여기는 것은 부당한 것 같다. 하며 상이 아뢰기를 예로부터 혁명한 점에는 의심스러운 일이 없을 수 없습니다. 사필은 비록 천명을 받고 인도를 따랐다고 섰더라도 직필을 하는 자가 있다면 반드시 그 사실을 직서로 하여 드러낼 것이니 조정의 미진한 일을 이제 강청하는 것은 또한 성경의 도리에 어긋납니다. 신의 생각에는 말이 사왕의 일에 관계되었으면 강청하여서는 안 된다고 여겼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애초에 하지 않았으면 모르거니와 이미 두 가지 일을 주청하인데 한 가지 일은 준허받지 못하였으니 삼국이 비록 개정하라고 준허하지 않더라도 나의 도리에 있어서는 힘을 다하여 발명하여야 한다. 하며 상이 이르기를
말을 꾸며 강청하는 것이 어찌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하고 당은 아뢰기를 주청하는 문서를 쳤는데 어찌 명백한 것도 모르면서 감히 수식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상은 아뢰기를 만세의 신명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불가한 줄 알면서 미진한 일을 감히 수식한다면 이를 어찌 올바른 사대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당은 아뢰기를 다시 주청하자는 의논도 옳습니다. 그러나 들끓 만큼이라도 의심이 없다면 다시 주청하는 것이 가하거니와 불분명한 일을 강청한다면 상국이 반드시 우리나라가 사체를 모른다고 할 것입니다. 하고 정은 아뢰기를 아랜바 이 말은 만세의 움직일 수 없는 의논입니다. 그 사이에 비록 미진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발명하여야 하는데 한 가지 일이 그르다 하여 다른 일에 대하여도 무익하다고 핑계하는 것은 신하의 마음가짐이 아닙니다. 분명한 일은 발명하여야 합니다. 하고 상은 아뢰기를 이제 다시 수청하여 중조에서 이를 사적에 기록하게 되면 후세에서 보고 알 것이다. 그러니 바라는 것은 이것뿐이다. 하고 당은 아뢰기를 삼국이 만약 종교에 대한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고치라고 준하였거니와 이 일은 의심스러우니 고칠 수 없다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턱걸만큼도 의심이 없은 뒤라야 강청할 수 있는 것인데 어찌 불분명한 일을 감히 천자 앞에 진달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정은 아래기를 후세의 의논을 어느 결을에 개교하겠습니까? 노 소공의 일에 대하여 공자도 자신의 허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였다. 중조실록 35권 중종 14년 3월 27일 경신 두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참천관 공설인이 아뢰기를 주청하는 일에 대하여 조정의 계책이 이미 정하여졌습니다. 지금 다시 주청하더라도 중원의 조훈의 조정을 경솔히 고치려 하지 않을 것이니 준호받는 것을 기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왕을 시해하였다는 말은 놀랍습니다. 공자가 이르기를 우리 고장의 정직한 자는 이와 다르니 아버지는 아들을 위하여 숨기고 아들은 아버지를 위하여 숨긴다 하였습니다. 비록 천자의 책망이더라도 달게 받아들일 것이요 사양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고 동지사 김정은 아뢰기를 다시 주청해서는 안 된다는 의논도 옳습니다. 군부에 대한 일을 스스로 발명하려 하다가 준호를 얻지 못한 채 중지하면 도리어 그 일을 사실로 만드는 것이니 신하된 마음이 미안합니다. 그러나 미진한 일이 있으며 강청하지 않는 것이 마땅합니다. 공민왕의 이 일에 대하여 명백하게 의심이 없고 신우 신창의 일도 역시 혐의가 없으나 공양왕의 이 일에 대하여는 완곡한 말로 진단하는 것이 가합니다. 비록 다 명백하지는 않더라도 그 가운데 명백한 일도 있으니 한 가지 일에 대하여 억울함을 씻으면 다른 일도 따라서 명백하여질 것입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만약 아무 일은 명백하고 아무 일은 의심스럽다고 한다면 이는 불가하다. 처음부터 의심스럽게 여긴다면 주청하지 않는 것만 못하고 만일 주청할 만하다면 다시 주청하는 것이 마땅하다. 함에 정의 아뢰기를 여부에서 이미 허락하였으나 지금 준호를 받지 못하였으니 준호받는 것을 기필할 수는 없습니다. 또 준호받지 못하였다고 해서 뭐가 해롭겠습니까? 하였다. 중조실록 35권 중종 14년 3월 27일 경신 세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다. 중조실록 35권 중종 14년 3월 28일 신유 첫 번째 기사 문과 무과의 합격자에게 방방하고 백관의 하례를 받다. 중조실록 35권 중종 14년 3월 28일 신유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다. 중조실록 35권 중종 14년 4월 1일은 갑자 첫 번째 기사 상이 진이 총매의 향축을 전하다. 중조실록 35권 중종 14년 4월 1일 갑자 두 번째 기사 황해도 해주의 지진이 일다. 중조실록 35권 중종 14년 4월 2일 을축 첫 번째 기사 우참천 이유청이 병으로 사직하였으나 연호하지 않다. 중조실록 35권 중종 14년 4월 1일 을축 두 번째 기사 경상도관 절사 한세환이 비안현감 황여헌 청송부사 송징이 직사에 건면하지 못하다는 것으로 파출하기를 청하니 상이 따랐다. 중조실록 35권 중종 14년 4월 2일 을축 세 번째 기사
대간이 아래기라 여악을 대용하기 어렵다는 것으로 혁파하지 않는 것은 불가하니 속히 혁파하라 하소서 하니 헌부가 이어 아래기라 경명군 이침이 간호로 하여금 비리 송사를 일으켜 남의 노비를 빼앗았으므로 헌부가 그 노를 잡아 추문하려 하니 종부시에서는 경명군이 그 시의 제조라 하여 즉시 잡아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경명군은 제조로서 모든 총臣잘못을 규찰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반드시 먼저 그 자신의 행동을 바르게 한 뒤에라야 규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경명은 불의를 많이 행하니 어떻게 아랫사람을 규검할 수 있겠습니까? 속기 재직하소사였으나 모두 윤하지 않았다. 증조실로 30억 원 중종 14년 4월 3일 병인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증조실로 30억 원 중종 14년 4월 3일 병인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이어 악 혁파하기를 청하고 종부시 제조 경명군을 재직하기를 청하였으나 모두 윤하지 않았다. 증조실로 30억 원 중종 14년 4월 3일 병인 세 번째 기사 삭강에 나아가다 논어를 강하다가 계획 강자가 도둑을 걱정하여 정사를 모르는 데 이르러 상이 이르기를 진실로 그대가 탐욕을 부리지 않는다면 비록 상을 주더라도 백성들이 도둑질을 하지 않을 것이다 한 이 말은 상하가 모두 보험받아야 할 것이며 임금도 이와 같이 해야 하고 신하도 이로써 마음을 삼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청백리의 자손을 모두 서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전일 성명을 기록한 사람을 이미 다 서용하였는가 하며 특징관 윤은보가 아뢰기를 청백리의 자손은 이미 초록하였으나 서용하지 않은 자도 있습니다 하고 참청관 최명창은 아뢰기를 근래 통정으로 정을 삼자는 의논이 있었는데 통정으로 정을 삼는 것은 곧 조정의 고사이고 그렇게 하면 하류가 된 자들은 반드시 삼가 두려워하여 사무가 완전하게 될 것입니다 하고 시독관 김근은 아뢰기를 반복하여 생각하여 보니 당상으로 정을 삼는 것이 해가 없겠습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대신은 곤란하게 여기는데 이조에서 청하고 있으나 근래 하지 않던 일이므로 과감히 거행하지 못하고 있다 하며 은보가 아뢰기를 육시칠갑의 정을 충처하지 않은 자리가 많으므로 통정으로 정을 삼자는 의논이 있었던 것입니다. 평상시에 제조는 출사하지 않으므로 그 사이 관원의 근원을 알 수 없는데 만약 당상관으로 정을 삼는다면 이 또한 제조와 같으니 반드시 모두 통정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합당한 사람을 골라 교차하면 좋겠습니다. 전에 정활, 이유인도 통정으로 정의되었으니 신의 생각면 조정의 고사를 모방하고 싶습니다. 했으나 상이 따르지 않았다. 중조실로 30억 원 중종 14년 4월 3일 병인 네 번째 기사 대간이 전하 이를 아뢰었으나 윤하지 않다. 중조실로 30억 원 중종 14년 4월 4일 정묘 첫 번째 기사 전라도 관찰사 이언호가 부사 유옥이 죽었다는 것을 아뢰었다. 사실은 논한다. 옥은 문무의 재주를 겸비하고 재간과 능력이 있었으므로 사람들이 기남자라고 일컬었다. 나라에서 변전에 사용하기도 하고 시종대간에 사용하기도 하여 시베가 그의 기계를 훌륭하게 여겼었으나 종성부사가 되어서는 세교계 절제가 없어 병들어 죽으니 나이 35세였다. 증조실로 35권 중종 14년 4월 4일 정묘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이어 악 혁파하기를 청하고 간원이 아뢰기를 길조 목사 신윤형은 경력이 많지 않은데 참정이 된 지 얼마 안 되어 바로 목사로 뛰어 올랐으니 재직하소서. 전 아는 현감 윤효빙은 채직되어 돌아올 적에 바야로 상중이었는데 보응하여 놓은 창고를 열고 관에 저장하여 놓은 물품을 꺼내었으며 또 조정이 모두 알고 있는 바 금잔, 은잔을 가져갔습니다. 모두 비루한 행위를 낱낱이 열가히 아릴 수 없으니 그도의 봉사 인원으로 하여금 주문하게 하소서 하고 헌부는 아뢰기를 근래 수령들이 혹 감사나 조의의 탄액을 받으면
반드시 병을 핑계대어 임무를 벌이고 오는데 이조가 두어 달도 못 되어 즉시 서용함으로 이런 폐단이 생긴 것입니다. 정한 기간 동안에는 서용하지 말 것이며 기간이 지나 재수하더라도 도로 외임에 재수하는 법을 마땅히 거행해야 하는데도 전조가 잘 거행하지 못함으로 추고하소서 하니 상이 비답하기를 신유형은 무죄가 있으니 타경하는 것이 마땅하다. 단 길수가 중하다 하여 채직하기를 청하였는데 이는 회사에 물어서 처리하여야 한다. 윤효빙은 주문하라. 수령이 병을 핑계로 사피하는 것이 이제 성습이 되었다. 처음 차수할 적에도 달갑지 않으면 부임하지 않는가 하면 부임하고 나서도 마음에 흡족하지 않으면 병을 핑계로 마음대로 버리고 오니 매우 불가하다. 이조의 당상을 추구하도록 하고 규피한 수령도 초출하여 추구하도록 하라 하였다. 증조실록 35권 중종 14년 4월 5일 무진 첫 번째 기사 조강에 나아가다 정은 이 언이 아래기란 전에 김안국이 감사로 있을 적에 군적에 향약을 시행하자 풍속이 아름답게 되었습니다. 군업에 향약을 시행하자 풍속이 아름답게 되었습니다. 단 민정은 일찍이 하지 않았던 것이라서 반드시 따르려 하지 않을 것이니 상께서 마땅히 권장하시어 행하지 않는 자는 주의를 주고 잘 행하는 자는 여문에 정표하도록 하셨사니 상이 이르기를 시행하면 교화를 베풀기 쉬울 것이나 단 성급하게 해서는 안 된다 하며 영사 신용대가 아뢰기를 신이 덕건대 향약을 시행하는 곳에는 사성도 줄고 풍속도 점차 아름다워진다고 합니다. 하였다. 중조실록 30억원 중종 14년 4월 5일 무진 두 번째 기사 전교하였다. 근래 팔도에 흉년이 들어 백성이 공경에 허덕이니 걱정스러운 마음이 끝이 없다. 이는 나의 자수가 미진한 탓이나 감사 또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저는 이미 하유하여 농상에 힘쓰도록 하였는데도 오히려 힘쓰지 않았으며 학교의 교화에 대하여도 아직 그 도리를 다하는 자를 못 보겠으며 여시 향약을 권면시키도록 하라. 또 모든 견감에 대하여도 법문만 갖추었을 뿐 백성에게 알리지 않고 있으니 모름지기 공벽한 시골에까지도 알렸어. 모두 백성 구유라는 뜻을 알게 하라. 그리고 혹 수령이 삼가지 않고 공헌을 빙자하여 함부로 징수하는 패단이 어찌 없으랴. 진실로 혹 이런 일이 있으면 즉시 파직할 것으로 아뢰라. 만약 금가지 않으면 감사 또한 용서하지 않으리니 이 뜻을 팔도의 감사 및 계승부 유수에게 하유하라. 중조실록 30억원 중종 14년 4월 5일 무진 세 번째 기사 대간이 여악 혁파하기를 청하고 간원이 아뢰기를 신윤형을 초비한 것은 마땅하지 않은데 장령 유돈이 아침 경연에서 윤형을 합당한 사람이라고 하였으니 매우 대간의 채통을 잃었습니다. 채직하소서. 안서황은 전에 화랑첨사가 되었을 적에 탐호한 짓을 하였는데 지금 첨지가 되었으니 파직하소서 하니 유동과 윤형은 채직하라 명하고 나머지는 모두 연하지 않았다. 중교실록 30억원 중종 14년 4월 5일 무진 네 번째 기사 이 장군을 의정부 우찬승으로 김안국을 우참찬으로 문관을 사헌부 장령으로 삼았다. 중조실록 30억원 중종 14년 4월 6일에는 기사 첫 번째 기사 석강에 나가다 상이 이르기를 요즘 인심이 아름답지 못하고 풍속이 투박한 것은 위에 있는 자들이 그 도리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며 참찬관 조광조가 아뢰기를 대제 위에서 솔선하여 힘을 다하지 않고 아래 사람이 따르지 않는다고만 책하는 것은 모두 말단의 일입니다. 또 3대 이하로는 명예를 귀중하게 여겼으니 대개 상하가 모두 남이 자신을 기려주기를 바라는 때문입니다. 모름지기 솔선하여 모범을 보이고서 아래 사람을 책하여야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명실은 서로 믿음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어진이를 볼 적에 덮어놓고 명예를 좋아하겠거니 의심하여서는 안 된다. 만약 참으로 명예를 좋아한다면 끝내는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이다. 하며 광조가 아뢰기를
중인 이상은 자신이 명예를 좋아한다는 처지에 있게 되는 것을 비루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나라 일을 맡은 자가 1년 동안 명예를 좋아한다면 1년간은 나라 일이 좋게 되고, 한거울을 맡은 자가 명예를 좋아한다면 한거울이 또한 그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제 성상께서 잘하려 않는 것이 아니나 한마디 말로 아래 사람을 교화시키려 해서는 안 되고, 진작시킬 수 있는 일을 하여야 하며, 한가 자신에게 선이 있으면 아래 사람은 절로 교화된다고 생각하여서도 안 됩니다. 덕닦기는 힘쓰지 않고 밖으로 꾸미기만 힘쓰는 것은 역시 무익한 일입니다. 대저 세월은 쉬이 흘러가는 것이요, 사람의 일은 믿기 어려운 것이며 나라가 태평하기란 어려운 것이니, 예전부터 쌓여온 배단은 점차로 제거하여야 할 것이요, 인심을 요동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제거하여야 할 것이 있으면 마땅히 강단하는 뜻을 보여야 합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풍속이 아름답지 못한 것은 모두 교화가 밟지 못한 때문이요, 요즘 학교 일도 수고되지 않고 있으니 그 밖의 다른 일이야 무엇을 바라랴. 논의만 이 사람을 뿐 거행되는 것이 없다. 군업의 교훈 하는 관원에 대하여는 지금 비록 사람이 모자라지만 큰 업에는 특별히 품질이 높은 문관을 차견하는 것이 어떠한가 하며 광조가 아뢰기를, 경상 좌도 우도에는 각각 한 사람씩을 가려 보내어 가르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만 인물이 너무 모자라 성균관의 관원도 합당한 사람을 얻지 못하고 있는데 하며 외방애리까. 지금 세상의 선비들은 용심은 취할 만하나 노사, 숙유로서 교도관이 될 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김굉필, 정여창과 같은 사람이 있다면 유사들이 또한 성취하기 쉬울 것입니다. 김식은 자못 학술이 있고 그 인물도 청어하니 모든 행동이 규구에 딱딱 맞는 자와 비교한다면 혹 차이는 있지만 또한 취할 만한 사람입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나도 식이 합당한 사람인 줄을 알고 있다. 또 이제 천거 별시로 취인하리 하니 반드시 많은 어진이를 얻게 될 것이다. 전조가 잘 의차한다면 어찌 사람 없는 것을 걱정하겠는가 하며 참참한 유용건이 아뢰기를, 이제 식년의 취인이 상액에도 차지 않았으니 상께서는 사류의 학문을 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여길까 염려스럽습니다. 예전에는 홍고로만 봐왔기 때문에 기성을 귀하게 여겼으나 근래에는 기성을 수치로 여기므로 시관이 된 사람도 차츰 어리를 해석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른바 송습에 익숙한 자들이 모두 선발에 참여하지 않은 것인데, 상께서는 사류가 학문을 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여길까 염려스럽습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이제 시험 본 사람이 상액에도 차지 않았다는 것은 경연에서 들었는데 이는 모두 학문을 부지런히 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다. 과연 그 뜻이 선을 지향한 것이라면 기속만으로 뽑는 것은 불가하다. 그러나 학문은 권장하지 않을 수 없다 하며 광조가 아뢰기를, 지금 선비들의 지취가 저속하지 않고 또한 과거 공부를 위한 기성을 힘쓰지 않으므로 독서에 부지런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신은 선비들이 학업을 닦지 않는가 의심하고, 신도 역시 지금 선비들이 학업에 건면하지 않는 것을 한합니다. 대저 향방을 알고 또 부지런히 독서한다면 이는 이른바 호랑이에게 날개가 달렸다는 것과 같은 격입니다. 이제 만약 사유가 있다면 반드시 나아가 배울 것입니다. 하고 용건은 아뢰기를, 대저 원점의 법은 한각 구박하는 것입니다. 그중 합당한 사람은 훈고만 배우는 것은 무익하다 하여 학관에 나아가려고 하지 않고, 그 이하의 사람은 자기의 소위가 불선한 것을 부끄러워하여 감히 학관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하고 광조는 아뢰기를, 근래 떠드는 선비들이 과연 지나친 일이 있긴 또 하였습니다만 이에 불선한 무리들이 허물하기를 의논하고 비방하기를 좋아한다 하는데 이는 매우 불가하니 위에서 이끌어 경각시키는 바가 있어야 합니다. 수시로 유사들을 불러 전강을 시행하고 친히 효유하여 권면시키는 뜻을 보인다면 반드시 격려하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제수를 시켜도 이를 과제로 하여 뽑기도 하여야 합니다. 또 일찍이 문신을 시켜 성리 대전을 강독하게 하였었는데 근래는 사고 때문에 아직 강독을 끝내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천거별시를 시행하면 많은 사람을 얻을 것이니
가려 뽑아서 강독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성리대전을 독습하는 것은 내가 진실로 좋아한다. 일찍이 진강하려 하였으나 능히 그 이치를 궁구한 사람이 없으므로 못하고 있다. 마땅히 가려 뽑아야 한다 하며 광조가 아뢰기를 그 깊은 뜻은 비록 10년을 궁구하더라도 전부 투철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루만이라도 논란하면 얻는 것이 많습니다. 또 그들의 의논한 바 추청하는 일이 매우 중대한데도 조정에서는 보내서는 안 된다고 한 것은 모두 사실의 유무는 우리에게 있는 것인데 무엇 때문에 반드시 발명할 것이랴 했사입니다. 이 의논은 옳기는 합니다만 신의 뜻에는 다시 추청하지 않는 것은 사체에 합당하지 못하다고 여겨지는데 단 조정의 의논이 이미 결정되었으므로 감히 강청하지 못하였습니다. 예부의 주본에는 두 가지 일이 같이 언급되었으나 할리몬이 칙서를 지을 적에 한 가지 일만 거론하였는데 우리나라가 또 모호한 말로 두 가지 일에 대하여 범연이 사안하는 것을 어찌 가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주청하여 준호를 얻지 못하더라도 해로울 것이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내일 다시 회의하여 조정의 뜻을 알고자 한다 하였다. 증조실로 30억 증종 14년 4월 6일 기사 두 번째 기사 대간이 여악과 안서황 등의 이를 아뢰고 또 아뢰기를 한승판관 이태는 조행이 볼 것 없고 용렬 비루합니다. 전에 감찰이 되었을 적에도 오히려 서경을 받지 못하였는데 오래지 않아 성서하였으니 재직하소서했으나 상이 모두 윤하지 않았다. 증조실로 35권 중종 14년 4월 6일 기사 세 번째 기사 황해도 옹진현의 지진이 일다. 증조실로 35권 중종 14년 4월 7일 경우 첫 번째 기사 상이 모하간에 행행해서 칙서를 복령하여 환궁하였다. 이어 남궁, 이자, 한충 등을 인견하고 이르기를 당초 주청할 적에는 준호받지 못할까 염려스러웠는데 이제 준호를 받아가지고 왔으니 기쁘다. 그러나 처음에 두 가지 일을 주청하였는데 칙서에는 한 가지 일만 언급되었고 경 등의 서장을 보건대 거기에는 주청하여야겠다는 말이 없었다. 이는 예부에 다시 주청할 수 없으니 어쩔 수 없이 돌아온 것인가 하며 남건이 아뢰기를 예부 낭중 강용이 우리나라 통상을 불러 말하기를 너희 나라에서 주청한 두 가지 일은 복본에 분명히 실려 있으니 돌아가서 너희 나라 배신에게 뒤에 복본을 보면 두 가지 일이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하라 하였으며 예부 상서가 조선은 문헌의 나라여 조정을 공경이 받들어 조공을 거치지 않고 있는데 이제 주청한 것도 예의의 나라이기 때문이다. 황제가 멀리 행행하였으므로 주달하지 못했으나 이제 황제가 천제를 지내기 위하여 서울로 돌아왔으니 제사 마치기를 기다려 곧 주달하겠다 하였습니다. 이어 성질을 봤더니 시라고 하였는데 시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의윤한다는 말과 같으며 시 등은 한 가지 일만 언급될 줄은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칙서를 지을 적에 예부가 시라는 성질을 받았고 곧 성지의 사연을 써서 수본을 한림원에 드리자 한림원에서 이어 칙서를 지었는데 삼강루의 허가를 얻은 뒤에야 홍려시를 시켜 사단을 드렸습니다. 신들이 인하여 배사하니 그때 칙서만 내려주었으며 이미 배사한 뒤라서 다시 주청할 수 없었습니다. 또 직서 외에 조선국왕에게 칙유한다고 씌어진 봉함이 있었는데 이는 본국에 이르러 전하로 하여금 열어보시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신등이 그곳에 있을 적에 물로가 사사로 열어보았으나 내용을 열어보았다는 뜻으로 예부에 고할 수 없었으므로 다시 주청하지 못하였습니다. 신등의 처음 생각은 칙서에 반드시 두 가지 일을 언급하였을 것이니 가령 다시 주청한다 하여도 사세가 준호를 얻을 수 없을 것이라 여겼습니다. 단 종계에 대한 일을 명확히 변명한 것은 문 황제의 명지가 이미 있었으므로 조훈에 따라 준호한 것입니다. 또 칙서에 주본을 갖추어 진정하였다 하였는데 이른바 주본을 갖추었다는 말은 두 가지 일에 대한 주청을 아울러 거론하였다는 것으로 생각되며 또 성효가 가상하다 한 말은 종교에 대한 일만 준호한다는 뜻으로는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문 황제가 준하한 것만을 따라 종계에 대한 일만 준하였을 뿐이라면 그때 주청한 일을 특별히 윤허한다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또 듣건대 종조가 우리나라를 예의의 나라라 하여 기쁘게 하려 한다 하였으니 칙서를 내림에 있어 한 가지 일에 대하여는 준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윤허하지 않은 뜻을 언급하였을 것인데 그에 대한 말이 없은즉 중조에서도 반드시 우리나라를 속이지는 않을 것이라 예부가 반드시 자문을 보내어 준하지 않은 뜻을 말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지금 의논이 각기 달라서 어떤 이는 다시 주청하여야 한다 하고 어떤 이는 다시 주청해서는 안 된다 하므로 오늘 의논하려 한다. 이제 다시 주청하는 것이 어떠한가 하며 곤이 아뢰기를 다시 주청하는 일은 경솔히 할 수 없습니다. 과연 한 가지 일을 준하하지 않았다면 다시 주청하여야 하거니와 만약 중조에서 이미 두 가지 일을 준하였다고 여기는데도 우리가 다시 주청한다면 이는 불가할 것 같습니다. 이자는 아뢰기를 신등이 처음 주본을 드릴 적에 예부가 아직 주본을 보지 않았으므로 허게할 수 없다. 또 문황제 때에 준호한 바 종계에 대한 일도 상고하여 보았으나 증거가 없다 하였으며 예부의 판사 난관은 남경에 가서 상고하여 오겠다 하였는데 마침 주 객사에 있던 사설을 상고하여 문황제 때에 우리나라가 성지를 받은 일을 찾아내자 의제사에서 이것이 증거가 되니 너희들이 주청한 일은 가망이 있다 하고 또 조선이 중국에 힐책당한 일이 없고 또 후세에도 반드시 추론을 당할 일이 없는데도 오히려 주청하는 것은 명분을 중히 여겨 그런 것이다. 그러나 상과에 찾아낸 문서는 곧 사사로이 보관하였던 문서이니 이에 따라 안찰하기는 실로 어렵다 하였습니다. 할리몬에서 나오는 예의부 상서를 만났는데 강로와 의논하니 강로가 조선은 예의의 나라라 오명을 씻으려는 것은 훌륭한 일이다 했다 하였으며 상서가 예부에 앉아 낭중 강룡을 불러 내각과 의논하며 가하다 하였으니 그 주청에 답하여 보내라. 따라서 각 복본을 만들어야 하는데 삼가 신중히 하라 하였으므로 그날로 초원을 지었으니 예부와 조정이 함께 의논한 것만도 아닙니다. 신이 한충 최세진 등과 함께 보니 그 말이 과연 모호하여 불분명하였습니다. 단 칙지에 주본을 갖추어 진정하였으니 특별히 주청한 바를 윤허한다는 등의 말은 아마도 명분은 중대한 일이기 때문에 너희 주종이 과연 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할 수 없어 모호하게 두 가지 일을 들어 말한 것입니다. 하고 한충은 아뢰기를 비록 다시 주청한다 하더라도 그 사세를 보건대 반드시 사왕을 시해한 일은 과연 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황제의 근황이 어떠한가 하며 곤이 아뢰기를 황제가 자주 대이동 선부 등지를 순행하는데 천재 때문에 신하들이 자주 환가를 청하였습니다. 대저 천재는 보름 전날 지내는 것인데 황제가 절제 없이 순유하여 주색에 빠져 있으며 간하는 신하를 가두고 욕보이고 경연에도 나가지 않으며 간신 강빈을 신임하고 있습니다. 하였다. 곤등이 경사에 있을 적에 예부 상서 모증에게 다음과 같이 상서하였다. 이 이님은 고려의 큰 간적입니다. 공민왕이 시해 당하였을 적에 수상으로 나라 일을 보면서 홍련 등을 죽여 나라 사람들이 환심을 사는 한편 전왕이 갑자기 후흥하였다고 천조에 아뢰었으니 그 일에 참여한 것은 분명합니다. 우는 비록 전왕이 아들로 길러온 자이기는 하나 명령의 기롱이 여러 사람의 입에 비등하인데도 인임은 거짓 전왕의 뜻을 따라 몰래 한 몸의 이익을 도모하였으며 이때 우는 바야로 10살이었는데도 중의를 물리치고 세움으로써 인심이 복종하지 않고 종사가 무너지게 하였으니 고려 500년의 왕업이 실은 이 사람의 손에 망한 것입니다. 그가 사형되던 당시에 화가 온 세상에 뻗쳤으므로 동안의 백성이 지금까지 철치부심하면서 그의 살점을 씹으려 하고 있는데 도리어 그를 국조의 위에 올려놓아 종괴를 더럽히고 있습니다. 대저 남을 아비라 부르는 것은 빌어먹은 아이라도 하려 하지 않는 것인데
우리나라가 비록 하찮으나 그래도 서관과 백성의 무리가 있는데 그 위에 계신 네 도리어 빌어먹는 아이가 자기 아비를 아버지라 하는 것만도 못하게 하였으니 자손된 사람으로 그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이런데도 변명하지 않는다면 봄 가을로 증상을 우리 쪽에 묘연히 묘실 아래 서서 감히 내가 잘 조선을 받들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집사의 제 차례에 달렸습니다. 또 우리 국조 강한 왕은 공민왕 시대에 막강한 권세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옮겨다니며 살던 백성에게서 일어났으며 처음 무력으로 나라에 기용되어 벼슬한 지 10여 년 만에 가비년의 변이 있었는데 하수인, 당국자, 이 일에 관여한 사람이 각기 따로 있으니 국정은 알지 못할 일이며 우창 부자가 임금의 자리를 도둑질하였으니 곧 왕씨의 적이라. 왕씨의 신하들이 위로는 고 황제의 성질을 따르고 아래는 안비의 분부를 받들어 왕씨를 위하여 찼으니 국정은 알지 못하는 일입니다. 왕료가 임금 노릇을 제대로 못하자 인심이 원망하여 배반하였으며 국조는 여러 사람의 추대를 못 이겨 부득이 응한 것이니 독부에 대하여 무슨 시기할 것이 있으며 노할 것이 있어 감히 시역을 행하였겠습니까? 요가 끝까지 천수를 보존한 것은 나라 사람이 다 함께 아는 바이요 천지의 신령이 내려 살피는 바이니 비록 속이려 한다 될 수 있겠습니까? 이는 집사의 제 차례에 달렸습니다. 우리 조선은 동해 가에 있는 나라로 비록 외지고 누추하지만 대대로 중국과 통례하여 자모 시서와 예악의 가르침을 들었으므로 명분을 높이고 강상을 중히 여겨 중국의 풍교로 교화하여 온 유래가 있습니다. 성조에 들어와서도 동점의 교화를 제일 먼저 받았으며 홍무 25년에 강원왕이 비로소 동쪽을 다스리라는 기탁을 받았습니다. 처음 청명함에 조지에 4만의 신민이 이미 이 시를 받들었으니 백성에게 병화가 없게 하여 사람마다 천명을 즐기는 것을 즐거움 있게 하라 하였으며 다음에 국호 고치기를 청하니 조지에 조선이라는 칭호가 아름다우니 그 명칭을 근본으로 삼아 하늘을 본받아 백성을 돌봄으로써 후사를 길이 장성하게 하라 하며 우리나라가 성덕에 고무되어 자손이 서로 이어온 지 120여 년에 온 나라가 활락하여 대소가 우물 파고 농사지어 편안하게 사는 것은 모두 상국의 열성이 내려준 것이라. 하늘같이 큰 은혜에 보답할 길이 없으니 그 간결하게 우러러봤다는 마음은 하늘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명회전에 기록된 범국의 고실이 큰 오류가 있으므로 온 나라가 경악하여 어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명의 도량은 넓고 넓어서 전혀 사사로움이 없는 하늘과 같으니 처음부터 어찌 마음에 두고 한 것이겠습니까? 그 일이 조훈에 기록된 것은 또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때 신우와 신창의 당녀에 윤희, 이초 같은 자들이 남몰래 전의 유감을 품고 암암리에 보복을 도모하였으나 이를 거사하기에 스스로 힘이 부족함을 알고 상국을 경로시켜 황령을 의지하여 자신들의 관계를 이루기 위하여 인임이 국조와 같은 이시이고 따라서 인임의 악이 여러 사람의 이목에 익숙하여 있음을 기화로 의심스럽고 밝히기 어려운 일로 교묘하게 날조하여 사람들에게 소문을 퍼뜨렸으니 상국에서 듣고 어찌 그 말을 믿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예로부터 참소하는 말에는 미혹되기가 쉬운 것으로 백기가 벌을 떨어 버리고 증삼이 사람을 죽였다 하며 자애스러운 아버지와 어머니의 의심을 면치 못하였거늘 하물며 상국이 하국에 대해서이리까 그 형세가 형격하여 정이 통하지 않았으니 그 말을 믿는 것이 진실로 마땅합니다. 그러나 시역은 천하의 대악으로 사람으로서도 용납될 수 없고 법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며 잇따라 사왕을 시해하는 것은 더구나 예착도 하지 않았던 일입니다. 왕씨에 대한 우리 국조의 출처의 본말은 위에 진술한 바와 같이 들걸 만큼도 능핍한 혐의가 없는데도 저 예착도 하지 않았던 악명을 씌워 동한 한 지역을 난역의 소굴로 만들었으니 전일 중국에서 들은 바 시서와 예의의 가르침이 어디 있으며 강상이 어디 있으며
명분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악명을 지고 어떻게 평인과 함께 천지 사이에 설 수 있겠으며 어떻게 공비를 잡고 대정의 반열에 끼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나라 사람이 억울한 마음을 머금고 우러러 천청에 아뢰는 이유입니다. 우선 기다리라는 세 글자를 보건대 대성인이 가벼이 사람을 끊지 않는 뜻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성인이 어찌 시역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장차 전래된 말의 사실 여부를 증언한 뒤에 조처하려는 것이었는데 뒤에 증언하여 보매 과연 그런 사실이 없으므로 윤희, 이초 등을 죄주고 본국을 처음과 같이 대우하였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늘을 받들어 토주의하는 성인의 마음으로서 그만둘 수 있었겠습니까? 저희들이 또 듣건대 천도와 이사는 10년이면 반드시 변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송독의 악을 춘추에도 10년 뒤에 다시 썼습니다. 우리나라의 악이 비록 유언 때문에 무고를 입었으나 이미 고 황제께서 그 정상을 분명히 아시고 선교에 참여시키는 윤호를 받아온 지 100년 뒤에 그 일을 소급하여 거론하여 책서에 실었으니 사해의 사람들로서 이 책만 보고 고 황제의 뜻을 모르는 이들은 반드시 모두 조선은 시역의 나라이다 할 것이고 또 시역의 나라로 조공의 반열에 있을 수 있는가 할 것이니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모호한 악명이 오랜 뒤에 더욱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성조도 우리나라를 돌본 일 때문에 사해의 비판을 받게 될까 염려스러우니 더욱 통석하여 감히 스스로 편안할 수 없는 바입니다. 집사께서는 도덕과 문장으로 조정의 의표가 되었으며 그 책임 또한 상하의 등급을 정하고 신인을 화하게 하는 것으로 업무를 삼고 있으니 같은 누리 안에서 일물이라도 그 직분을 얻지 못하게 되면 집사의 책임이 아님이 없는데 더구나 우리나라의 이런 악명도 이보다 더 큰 것이 없으며 원통함도 이보다 더 큰 것이 없으니 더욱 집사께서 앞서서 변백하셔야 할 일입니다. 변백하여 발음이 있어 또 분명한 증거가 있으니 전에는 사만의 신민이 이미 이 시를 높였다 한 고 황제의 조지가 있고 뒤에는 왕료가 혼미하여 민중이 태조 성미를 추대하여 왕으로 삼았다는 일통지의 기록이 있으니 참고하여 귀를 시켜 선우가 어긋나지 않게 해서 일대의 대전으로 정하여 천하 만세에 전하게 하면 어찌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이 이님에 관한 조목은 이미 고 황제께서 개정하라는 명이 있었으며 성에 있는 문서에도 분명히 기재되어 있어 찾아보면 상고하기 쉬운 일이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위로 임금으로부터 아래로 사세에 이르기까지 침식을 철폐한 채 주위하러 머리를 들고 명백한 직서가 내리기만을 고려하지 않는 자가 없으며 저희들이 외람되이 사계에 충차되었기에 와서 하정을 아뢰는 것입니다. 돌아가 보할 말이 있어야 할 것만 알고 몸이 있는 줄은 모르므로 정이 막히고 말이 급박하여 몸에가 이에 이르렀습니다.